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4일 화요일 오후 6시 2분입니다. 어제는 녹화 좀 하루 쉬었었고요. 내일은 글이나 영상 둘 중에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요. 어제 밤에 있었던 일들부터 해서 가볍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분위기가 안 좋게 출발했는데 결과적으로 낙폭을 줄이면서 계속해서 회복을 했죠. 근데 일단은 이건 어제 밤에 하루 잠깐 회복을 한 거고 아직까지는 일단 분위기 안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 안 좋은 이유는 고금리 강달러죠. 고금리 강달러. 고금리가 물론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이미 고금리가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 고용지표 나왔잖아요. 고용지표 나오면서 고금리가 더욱더 심화가 됐었죠. 그죠? 그 지표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용지표의 영향으로 고금리 강달러가 계속해서 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이런 게 일단 지금은 현재 좋기는 좀 어려운, 지금은 좀 안 좋은 시기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0년물 국채 선물 보고 계신데요. 지난번에 여기 이때 12월 31일, 1월 초 이때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빠졌잖아요. 쭉 빠졌는데 반등이 이것까지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 30년물 국채 이거 기준으로 해서 얘는 지금 언더슈팅 혹은 뭐 급락 폭락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이게 평상시였으면은 이 정도 빠졌으면 일단 단기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예상 외에 좀 깜짝 시세가 좀 더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일단 그런 생각을 좀 머릿속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난번에 여기서 반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매도세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빠졌는데 반등 이거까지밖에 안 나오면 아래쪽으로 한참 더 빠질 수 있다. 혹은 여기서 투매까지 나오면 한참 더 빠질 수 있다라고도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면은 또 다시 채권을 매수할 어떤 기회가 오긴 오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죠? 이 채권의 시대는 뭐 보니까 조금 좀 물 건너가는 그런 듯한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채권 투자 뭐 물론 이제 이렇게 채권이 계속해서 쭉쭉쭉 떨어질 때 언젠가 뭐 사면 좋겠지만은 근데 아무튼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가 투자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죠? 우리는 바닥이 확인이 되면 이제 바닥이 확인이 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 따라 사면 되는 거지. 지금 채권은 이거 바닥이 지금 바닥이 잘 나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점도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채권에 대한 투자는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채권이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채권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왜냐? 지난번에 반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더 빠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환율도 그래요. 이거 지금 유로화인데 강달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정도 제법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끝났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죠? 강달러 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부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런 점들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어젯밤에는 이제 금리가 잠깐 장중에 안정이 되면서 뭐 낙폭 과대다 이러면서 살짝 아래 꼬리를 달고 나스닥인데 지금 보시는 게요. 조금 뭐 올라오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조금 올라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안 좋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떤 중요한 상승 추세선이 깨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깨져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빨간색 선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어떤 매수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거는 빨간색 선 근처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하락 추세를 어떤 이런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선을 극복할 때 이런 데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올라가고 있지만 올라간다라고 일단 지금 좋아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그 고용지표가 나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내일 밤인가가 아마 이제 미국 물가지표들이 발표가 될 거예요. 미국 CPI가 그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이 그죠? 그런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은 일단 계속해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이야기는 좀 다 드려봤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 아직까지 어떤 그 뚜렷한 단기 바닥을 확인하거나 아직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의미 있는 뭐 고점을 넘어선 것도 아니고 뭐 물론 아직까지 장기적인 그런 추세가 좋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이긴 한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 단기 바닥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뭔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뭐 물가 지표가 뭐 잘 나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뭐 매수를 들어가거나 만약 눌림시 매수를 한다라면은 그런 게 차라리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아직까지 좀 불안하다. 고금리 강달러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안 좋긴 했는데 어젯밤은 빅테크 종목들이 안 좋았죠. 보시면은 이 장중에 장 초반에 분위기 안 좋았다가 막판에 가면서 회복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이 IT 빅테크가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았고 초록색 불 나머지 친구들이 좀 좋았죠. 그죠? 빅테크는 어젯밤에 분명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좀 잠시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반도체 지수나 이런 걸 봤을 때 반도체 지수 그죠? 굉장히 혼조한 그런 구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분명히 상승 탄력도 줄어들고 있고 하락 탄력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어쨌든 무거운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 저는 일단 뭐 계속해서 일단 좀 부정적으로 본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반도체 지수 뭐 조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것도 그래요. 엔비디아는 이제 건강 상태는 좀 괜찮긴 하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1월 7일 날 고점을 이게 지난번 고점과 거의 비슷하게 맞췄기 때문에 이거는 힘이 좋은 거예요. 이번에 빠지더라도 여기 있는 전저점 이런 자리는 붕괴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봅니다. 엔비디아는 여기 있는 이런 전저점 자리를 붕괴시키면은 아래쪽으로 하락 시세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당분간은 일단은 엔비디아는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거지 막 하락이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아직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힘이 빠지면은 반도체 지수 같은 것들은 좀 힘이 없겠죠, 그죠? 예, 그런 점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반도체 지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견해 일단 계속해서 뭐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내용들 좀 다 봤고요. 오늘은 하여튼 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좋습니다. 유럽 증시도 잘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뭐 중국 증시가 크게 상승한 게 좀 눈에 띕니다. 한국 증시도 그럭저럭 분위기가 좋았고요. 다만 일본만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일본은 그 금리 인상 경계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BOJ 금리 인상 경계에 급락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런 거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일본 증시가 그렇게 급락을 한들 아직까지 근데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스권 하단 자리 아직까지 붕괴된 건 아니고 해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답답한 구간인 겁니다. 일본 증시는요. 하여튼 근데 금리 인상 경계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엔화 약세 뭐 이런 움직임들은 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온다 한들 이제 미국의 경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미국의 경제가 좋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뭐 어쨌든 이런 테마가 훨씬 지금 세게 그런 테마가 훨씬 더 강한 거죠. 그죠? 일본이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거하고 또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좋다라는 거하고 두 개 싸워봤는데 미국의 경제가 압도적으로 좋다. 달러 강세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엔화도 계속 약세 이런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늘 조금 반등을 했어요. 오래간만에 좀 반등을 해서 좀 탄력적으로 올라보겠다라는 생각을 보여주긴 했는데 잘 봐야 되겠죠. 이제 지난번에 고점과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그죠? 이번에 고점과 고점이 어디까지 얼마나 낮아질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높이를 잘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큰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냥 답답한 구간입니다. 아직까지는 답답한 구간. 아무튼 이제 반등이 올라오기로 일단 반등하기로 마음은 먹은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고점의 높이를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안화 이런 것도 좀 중요한데 요즘 위안화 계속해서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죠. 약세 흐름은 물론 약세 자체는 둔화가 됐지만 위로 올라가는 약세 흐름 자체는 일단 뭐 계속해서 뭐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그런 점들이 있겠죠, 그죠? 하여튼 이 중국 금리인데 계속해서 일단 얘도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어떤 반등 이런 게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당분간 중국 증시라든가 뭐 중국 관련된 자산들은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하면서 보고 있어요.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봤고
국제유가는 러시아 석유 제재한다고 해서 국제유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자면은 국제유가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국제유가가 이 중요한 빨간색 선을 돌파한 척 했거든요. 저는 이러긴 어려울 것이라 봤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국제유가가 어떤 지난 어떤 하락의 어떤 그런 매도세를 극복한 거거든요. 강력한 매도세를 극복하는 거거든요. 국제유가 좀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상승의 목표치가 좀 많이 열렸을 수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가 상승의 목표치가 열리면 어떻게 되죠? 금리가 또 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보나 저런 측면에서 보나 그 고금리 강달러는 분명히 끝나지 않았고요. 그죠? 당분간 증시의 발목을 좀 잡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리는 일단 제가 전반적으로 일단 중국 관련해서 좀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구리를 좀 안 좋게 보고 있긴 한데, 근데 지금 구리가 이 국제유가의 영향 뭐 그런 거를 어떤 뭐 국제유가라든가 아니면 뭐 위험자산 선호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일단은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위에 있는 이 선을 넘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구리가 완전히 많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죠? 하여튼 구리에 대한 안 좋은 관점은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일단 구리 가격은 올라가고 있으니 하여튼 미리 먼저 막 진입하셨던 그런 분들은 좀 어떤 대응이 어떤 좀 위험 관리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그 구리 ETF 이런 것들은 보면, 구리 인버스 ETF 이런 것들은 보면 어쨌든 거래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긴 있거든요. 지금 이런 자리가 분명히 어떤 중요한 저항이고, 이쪽 자리 부분이 어떤 지금 뭔가 한번 꺾인다면 이쪽 자리 부분에서 한번 꺾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자리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한번 다 드려봤고요. 한국 증시 내용 조금만 보고 마칠게요. 오늘 한국 증시 뭐 분위기 굉장히 좀 좋았죠. 오늘 한국 증시 보시면은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 지난번에 붕괴시켰던 그 자리를 다시 오늘 돌파한 차겠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아래쪽으로 안 빠지겠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겠죠. 다시 5일선 회복했는데요. 물론 이제 위에 어딘가가 저항입니다. 대략적으로 1206 이 정도가 저항인 것 같은데, 여기를 돌파한 척하면 이제 위쪽으로 한 1240, 뭐 1200, 네, 거의 뭐 1240 부근까지 상승의 목표치가 조금 더 열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일단 이 코스닥, 코스피, 한국 증시는 건강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반등이 많이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자리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은 한 번쯤 해볼 만할 겁니다. 지금은 조금 좀 별로 메리트가 없는 그런 자리일 수 있죠. 위쪽으로 올라봐야 제한적, 아래쪽으로도 제한적. 차라리 많이 오르면 반등시 매도 전략, 네, 많이 오르면 반등시 매도 전략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요. 코스피는 여전히 바닥을 확인 중인 거예요. 코스피는요, 아직까지 이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굉장히 무거워요. 못 넘어가고 있어요. 물론 코스피도 이번에 빠진다면은 여기 바닥 근처까지 또 빠질 수도 있는데, 만약 여기서 운 좋게 버텨주면은, 만약 여기서 버티고 내일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런 저항들을 돌파한 척하고 탄력적인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좀 한국 증시는 뭐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오늘까지 굉장히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사실 미국의 고금리고 뭐고, 이 미국의 고금리가 막 정말 심각하게 가서 막 갑자기 무슨 큰 일이, 갑자기 큰 악재가 터지지만 않으면은 어쨌든 미국 금리가 오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사실 한국 증시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가지고, 하여튼 뭐 한국 증시는 좀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코스닥 보니까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코스피는 아직까지 약하고요. 코스피가 만약에 내일 상승 마감하면서 이번에 여기서부터 요렇게 빠졌는데, 빠진 거의 저점이 이쪽 부근이었다고 확인이 된다라면은 상당히 코스피 뭐 탄력적인 반등 그런 거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뭐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이는 그런 때네요. 오늘 비교적 잘 버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뭐 나머지는 뭐 특별히 뭐 할 이야기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달러 환율, 그죠? 환율 같은 거 보시면 좀 계속해서 그냥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한국 증시는 이 1444원 이런 자리가 붕괴가 돼야 좀 그제서야 좀 이제 많이 좀 추세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한국 증시는 이래저래 뭐 단기적으로 뭐 조금 제가 뭐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뭐 한다라고 좀 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이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지금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반등이 많이 올라오면은 그런 반등시 매도 전략을 생각하는 게 정석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